반갑습니다. 김유숙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미라클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주는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갖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사주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순간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자, 사주를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로 생각해 봅시다. 한 그루의 나무, 이게 사주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 그럼 어떤 나무는 감나무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배나무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꽃나무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식은 감나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사과 먹고 싶다고 자기 자식한테 사과 내놔라, 사과 내놔라 하면은 그게 바로 자식하고 갈등입니다. 자, 이게 사주고요. 여기에 날씨가 들어옵니다. 자,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은 이 나무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일렁이죠. 또 봄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꽃이 막 피겠죠. 그 다음에 가을 날씨는 어때요? 열매도 맺혀 있겠죠? 겨울 날씨는 앙상하겠죠? 이게 바로 운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명이고요. 바뀌지 않고요. 선천적이고요. 운은 유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할 때 명은 바뀌지 않지만 운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운을 바꾸려고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병철 회장님이 자, 이명희 막내딸에게 자, 본인이 50대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이명희 회장님의 증언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50대 때 이명희 회장님 보고 내가 살아보니 사주팔자는 7대 3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 60대가 넘어서니까 아니 한 8대 2 같아 이러시더래요. 그렇지만 70대 넘어서시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1대 9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일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각자 고유의 것입니다. 내 자식, 아무리 내 뱃속에 태어났어도 내 자식하고 내 사주팔자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 부인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사람하고 사주팔자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삶은 개개인의 삶이라는 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내 부속품으로 내 바운더리 안에 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간관계에 흐트러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가 넘어서면 운이 한 바퀴 확 돕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섹스 상대. 자, 옛날에는 양의 시대였습니다. 남자를 양, 여자를 음이라 합니다. 농경사회는 남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라는 개념을 썼고요. 남자 것만 봐도 그 집안은 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84년, 자, 우리 소설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1984년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때 저희 역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운갑자, 그러니까 기운이 한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문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양은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음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여성 상위 시대, 음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능력은 점점 작아지고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기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은 아까 옆에 있는 사람만 해도 운과 복을 주고받는데 남녀는 섹스라는 걸 합니다. 한 번 잠자리를 할 때마다 3개월의 운을 저희가 주고받는다라고 보고요. 자, 옛날에는 대주 남자의 운이 좌우를 했는데 요즘은 남자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섹스하는 상대의 운과 복이 70%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랑 잠자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남자분들하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 좀 아는 방법 없어요 하는데 그는 사주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섹스하는 남자의 운과 복이 40% 좌우한다. 그러면 한 집안의 운은 이제는 엄마가 중요하고 며느리가 중요하고 딸이 중요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려 하니까 시집 보낼 곳이 잘 없는 게 맞습니다. 남자들의 능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여자 운이 중요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남자는 재물 그릇과 여자 그릇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명예 그릇, 직장 그릇과 남편 그릇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옆에 누가 서느냐가 자기 명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가신 분들은 그렇대잖아요. 저기 자기 신랑이 뭐 중령이면 자기 마누라는 뭐라고, 그렇죠. 그런 말 있듯이 여자가 옆에 자기 남자를, 괜찮은 남자를 세우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무의식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남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자 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섹스를 하면서 여자의 운과 복을 남자들이 갖다 쓰거든요. 남자는 양의 존재라서 잘 못 썼습니다. 쓰는 존재. 여자는 차곡차곡 쌓는 존재, 음의 존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부터 치성 누가 드렸어요? 엄마들이 드렸어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가보세요. 누가 더 많아요? 여성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론으로 말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현명하셔서 본인들이 다 알아서 가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없는 사람 기도조차 안 한다 했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복통장 생각해라 합니다. 복통장. 자, 생소한 말이시죠? 제가 올해 책이 2권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선생님 올해 운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운 좋은 거 맞습니다. 자, 운 좋은 거 맞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거지를 하면서 이 복을 아껴 써야 되는데 정말 아껴 쓰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서 그래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좋은 일을 하는데 제 복통장에서 에너지를 빼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 내 복통장에 복이 지금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채우지? 뭘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채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복통장의 에너지는 어떻게 채우느냐? 복통장에. 자, 기도, 적성, 봉사,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제가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풍수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연구를 또 제 딴에는 했는데요. 자, 집에서 기도를 하면 일이 쌓입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절에를 가서 하면 50, 60이 쌓입니다. 포인트가. 그 다음에 저 범어사 정도 가면 한 100이 쌓입니다. 저 보리암, 사리암, 저 향이람 저 정도 가면은 한 130, 150 쌓입니다. 저기 봉정암 정도 가면 한 300 정도 쌓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곳에 가서 어른들을 받아오려고 하잖아요. 자기 복 포인트 쌓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좋은 일 할 때마다 포인트 쌓여가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통장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복 통장의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쌓는 것도 힘든데 깎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깎이느냐? 우리 쓰레기 버린 거,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길거리 막 쓰레기 전봇대 밑에 버려놓으면 저 사람은 몇백 원 아끼려고 지 복통장에 복 많이 갖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를 할 때도 좀 될 수 있으면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제 없을 때 뒤에서 누가 욕하면 깎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가서도 딱 쓰고 이렇게 물품 쓰고 딱 제자리 저는 정리하고 나옵니다. 제 뒤에서 누가 내 복 깎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복 쌓는데 저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이 복을 남자분들은 잘 쌓지도 못하지만은 자, 여자분들이 쌓았어요. 자, 여자의 복을 아까 제가 여자가 쌓는다 했죠. 자, 여자의 복을 누가 쓰느냐? 일단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쓰겠죠. 그 다음에 섹스를 하면서 아까 갖다 쓴다 했죠, 남편이. 세 번째 누가 쓰냐면 탯줄로 이어진 자식. 남자는 핏줄입니다. 여자는 탯줄입니다. 탯줄로 연결된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여자의 복과 운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꾸 복과 운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자기 여자를 보면서 자기 복통장 여자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 여자가 어쨌든 빵긋빵긋 웃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복통장에 손상이 돼가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자, 그럼 복 에너지 쌓는 거는 자, 젊은 엄마들이 쌓으면 잘 쌓입니다. 생체 에너지가 높으니까요. 근데 60이 넘었으면 내복 쌓기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는 핏줄이라서 잘 안 갑니다. 탯줄인 엄마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쌓는 탯줄인 그 복은요, 내 자식이 타인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하면 약해집니다. 20살이 넘어서서 타인과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하면 내 자식 아닙니다. 내놓으십시오.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통장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아까 금방 제가 말한 것들에 어떤 개운법이 들어있습니다. 제왕절개에 대한 이야기.
자, 옛날에 성삼문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는 친정에 갑니다. 친정에 가서 이제 성삼문이 외조부 댁에 이제 갔겠죠. 근데 이제 외조부가 싹 풀어보니까 이 고통하는 시간에 이게 날 시간이 이때 나면 애가 단명하겠어. 그러니까 외조부가 이제 딱 이렇게 해산방에 딱 서서 성삼문의 외할머니에게 커다란 대또를 딱 쥐어주면서 내가 신호할 때까지 애기 못 나오게 막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신호입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자기 딸이 지금 막 고통하는데 이걸 들고 들어갔어요.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 차가운 대또를 딱 막고 있는데 딸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문을 싹 열고 영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 밖에 딱 그러셔요. 또 이제 또 참고 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됐다 이러셔요. 그래갖고 또 이제 참다가 마지막에는 영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 하셨는데 났어요. 그래서 3번 물었다 해서 석삼자 물을 문자 성삼문입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이분이 그렇게 안 났으면 20대에 단명하셨을 건데 그나마 40몇 살까지 사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왕절개는요. 자, 보셔요. 자, 안산초등학교에 요즘은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반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32명 중에 26명이 제왕절개로 태어났답니다. 그럼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나머지 6명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26명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즘 제왕절개 언제 해요? 의사선생님 출근 시간, 의사선생님 퇴근 시간 하네요. 그렇죠. 의사선생님 출근해야 되고 의사선생님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전부 언제 태어났어요? 낮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의 태어날 연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몇 월 달이 정해졌어요.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시간도 대충 사시에서 유시 사이 이미 정해집니다. 제왕절개 선택할 때 저희도 날 잡아주는데 요거 하나 갖고 지금 쫑딱거리고 있거든요. 운을 봐서. 그럼 이미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은 어디서 가냐면요. 태어난 월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미 정해놨어요. 옛날에는 입태일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님들 아무 때나 잠자리 못했습니다. 명과 교수들이 앉아서 이거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왕손들의 운이 좋아지는 날짜를 뽑습니다. 그러면 옛날 왕과 왕비님들 상궁들 내 귀퉁이 딱 지키고 있는 데서 잠자리 했잖아요. 참 재미없었다겠죠. 그래서 후궁들하고는 재밌으니까 많이 낳고 왕비님들하고는 우리 조선왕조 27대 왕 중에 왕비 소생은 4-5명밖에 안 됩니다. 왜 단종이 일찍 죽었으니까. 자, 그분들이 왜요? 여자 배란이를 고려도 안 하고 맨날 좋은 날짜만 뽑아갖고 잠자리 하게 하니까 여자가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고는 맨날 후궁 소생들만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어나는 날 이거 정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까지 이미 정해져가 있으면서 요거 맞추는 건데 제왕절개로 태어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얼마나 웃기냐면요. 충분히 태어날 수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고는 제왕절개 합시다. 그러다 뭐 자궁 뭐가 작니 무엇이 어쩌니 하면서 제가 다 압니다. 네, 그래야 자기들도 돈 버니까. 네, 요렇게 정해지니까 제왕절개 날짜. 자, 우리가 낮 시간,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양이라고 보고요. 태양이 져가 있는 시간을 밤을 시간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사주는 낮에 태어나면 좋고요. 어떤 사주는 밤에 태어나면 좋은데 전부 낮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양이 많잖아. 그 몇 명이서 맨날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따 문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국가에서 돈을 주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밤 시간에도 출산이 좀 가능하게끔 이 출산 생태계부터 좀 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농담입니다. 그게 바로 제왕절개 날에 모순이면서 요즘 어쩔 수 없는 세태. 그러면 사주는 아까 말했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는 게 사주지, 사주를 만들어 놓고 물론 여기까지는 이미 그걸 계산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고요. 운은 날씨다. 이 사주팔자를 되게 뭐 미신적, 샤머니즘 이렇게 막 아시다가
저의 이제 길을 묻는 인생의 길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론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깨셔가지고 많이 오픈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음적인 거를 아주 음습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의 깊은 내면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책을 쓰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밖에서는 터부시합니다. 에이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사주건너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또 깊은 내밀한 곳에서는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이렇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 설계도를 잘 활용하시면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조금 공부하시고 아시고, 또 서울에서는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데, 아니면은 워크숍 같은데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CEO들 교육과정에 전부 이 명리학이 기초반 다 들어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왜 터부시했냐면요, 두 가지 이유라서 우리가 터부시해 왔습니다. 첫째는 위정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그래서 밑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신이라고 자꾸 숨겼고요. 정작 자기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부잣집 사모님들은 이런 거 다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36년을 이렇게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자 보십시오. 태극기도 건공감리가 있고요. 주역의 개가 들어있죠. 우리 투표하실 때 전복자가 딱 들어있습니다. 전복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희망할 때도 희자가 육효에 이렇게 그게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하실 때 택일 하셔 가시잖아요. 자, 네가 무슨 띠고 하는 거 전부 이 명량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띠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근본은 이 용띠.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신이라는 걸로 자꾸 밀어내게끔 그걸 교육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정자들에 의해서 우리 밑에서 이걸 공부할 기회를 놓쳤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할 때 정신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노란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아셔도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